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션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제도 변화 대응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박병규 이사님께서 인젠트 박병규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마이데이터 핵심인 오픈 API 시스템 실제 구축 사례 또한 공유될 예정인데요. 구축 사례에서는 API 시스템으로는 국내 최초로 나라에서 인증하는 GS 1등급 솔루션, 1등급 인증을 받은 솔루션으로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구축 사례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준비하신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의 데이터 유통 관점에서 인젠트가 제안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과 고민, 그리고 인젠트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레거시 연계 방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데이터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대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 변화 대응과 고민의 부분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을 말합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실명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실명 개인정보에 해당되고요. 이 개인정보는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명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항목, 이름에 대한 항목들을 가명으로 처리해서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익명정보이고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익명 처리를 한 데이터를 말하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유형별로 고유 업무와 그리고 겸용 업무, 부수 업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실명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수집, 조회, 열람 서비스는 고유 업무로 구분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 금융상품 자문 등의 겸용 업무와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의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생겼고 기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대응을 하거나 중개기관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대응 방법은 개인 신용정보를 웹 기반의 RESTful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데, 웹 기반이다 보니까 HTTPS 구간 암호화나 웹 해킹 대응, 안티바이러스 등에 대한 보안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승인된 사용자 기반의 인증, 인가, 과금 등에 대한 오픈 API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중개기관 이용 방법은 중개 플랫폼의 이용 기관으로 가입을 해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폐쇄망, 금융 공동망을 통해서 대외기관 연계 방식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대응 방법보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차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위해서 금융업권별 오픈 API 개수는 6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I 종류는 은행의 계좌 목록 조회, 그리고 계좌 정보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등과
카드 업권의 경우는 국내, 국외 승인 내역 조회, 그리고 대출 상품 목록 조회, 그리고 단기, 장기, 대출 정보 조회, 리볼빙 정보 조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많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업권이 다른 업권보다는 약간 API 개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그리고 기존 업무 영향도 최소화, 유지 관리 용이성까지 고려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인젠트는 효과적인 오픈 API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개인 신용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업무 처리를 REST 방식의 별도 API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또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계정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별도의 업무 처리를 위한 API 서비스 개발 없이 계정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회원가입과 API 키 발급, 그리고 과금 등을 위한 API 포털은 동일하게 구성돼야 되지만 레거시 시스템 연동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이 비용 절감, 구축 기간 단축, 통합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차원에서 훨씬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젠트의 APIM 솔루션은 기존 ESB 솔루션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 및 전문 변환, 매핑 등의 강점을 모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 업무만 추가하고 APIM을 통해서 연계하는 형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젠트 APIM 솔루션은 기존의 ESB 엔진이 지원하는 표와 같은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한 레거시 연동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ESB 엔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 변환 및 매핑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젠트는 100여 개의 대형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천만 건에서 많게는 수억 건의 대량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증된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대내 그리고 대외 기관 연계 그리고 오픈 API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 플랫폼 기반의 제품 라인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올인원 플랫폼은 단일 플랫폼 기반의 조직 내 통합된 연계 기반을 제공하고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연계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스템 구성을 보면 대내 연계와 시스템 연계는 MCI와 EAI가 담당하고 대외 연계는 FEP와 APIM이 담당합니다. 각 연계 시스템별 인터페이스 전문 정의 등은 EIMS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인터페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관리 및 배포를 수행을 하고 통합관리 도구를 통해 각 시스템별 관리와 로깅,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합관리 도구는 연계를 위한 각종 인터페이스 전문 등의 정보관리 이외에도 통합 상황판을 통한 각 시스템별 모니터링과 통계, 거래 추적 등의 운영자 편의 기능을 통합 제공합니다. 각 연계 시스템은 모두 일관된 룩앤필의 사용자 화면을 제공을 하고 통합 ID 도구를 통한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인젠트 MCI 솔루션으로 대내 연계를 구축했거나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는 FEP나 APIM 구축 프로젝트도 익숙한 화면과 도구를 이용을 해서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 단축이나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단일 플랫폼을 통한 구축 사례로 우리은행 사례가 있습니다. 대내 MCI와 그리고 대외 기관 연계를 아이게이트로 구축을 했고 예전 하드웨어 기반의 텐덤 장비로 운영하던 부분을 아이게이트 솔루션으로 전환한 구축 사례입니다. 140여 개 대외 기관과 연계하고 있고 일일 수천만 건에 육박하는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례입니다. 채널 연계를 위한 MCI, 그리고 대외 기관 연계를 위한 FEP,
내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EAI를 모두 아이게이트로 통합 구축한 사례입니다. 구은행연합회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개인이나 기업, 보험 관련 신용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으로서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개기관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기관으로 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금융공동망을 통해서 대외 연계 방식으로 업무만 추가 구현하면 됩니다. 신용정보원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API 호출 건당 수수료를 과금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거래량 증가 시 유연한 시스템 확장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사례입니다. 당 사이트에서도 아이게이트를 통해 거래처 연계에 기존 거래처 연계를 위한 FEP 방식과 웹 기반의 RESTful 방식으로 신규 거래처 연계를 하기 위해서 API 방식을 혼용하고 있고 내부 시스템은 EAI를 통해서 SAP 등의 시스템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EAI 시스템을 외산 벤더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통합 연계 솔루션 도입 결정으로 EAI를 포함한 FEP, APIM도 인젠트 제품으로 인백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현재 구축 중인 NH농협캐피탈 사례입니다. 당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MCI나 기관 연계나 EAI 등을 올인원 패키지 도입을 통해서 단일 플랫폼으로 구축 중에 있고 2019년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오픈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애트리에서 구축한 국토교통부 리빙랩 오픈 API 서비스 프로토타입의 구축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였고 2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포털 개발과 시간 변환, 지표 변환, 방위각 변환, 지오 코딩 등 14종의 개발된 API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사용자 포털 화면을 통해서 API 호출을 위한 샘플 코드와 그리고 API 요청, 응답, 에러 코드 등의 명세, 그리고 V월드 클라이언트와 연동한 테스트 화면 등을 구성을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일환입니다. 데이터 산업은 매일 엄청난 양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시켜 유통시키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데이터 산업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인 데이터 산업은 결국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고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어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촉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필수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되는 키워드들은 결국 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반 기술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IT 분야 시장 분석이나 예측, 컨설팅 펌인 IDC에서 예상한 빅데이터 해외 시장 규모를 보면 2017년 534억 달러에서 2021년 81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 4천억 규모의 연평균 10.6%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이나 IBM, 오라클,
셉 등의 초대기업에서도 의료 데이터 등의 확보 및 핵심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알리페이는 자체 서비스 및 플랫폼을 통해서 축적되는 빅데이터로 위챗페이에 빼앗긴 모바일 결제 시장을 되찾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IDC에서 예상한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 전망을 보면 한국도 2017년 2,442억 원에서 2021년에는 5,572억 원으로 연평균 782억 원 규모의 연평균 24.7%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도 2018년도부터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의 협동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발전과 가치 창조에 데이터 산업은 이미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개방 정책으로 올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금융산업 분야의 데이터 개방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체가 데이터라는 부분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산업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 기술이 필요합니다. 엣지 컴퓨팅이나 ETL 등이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최근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댐 등의 용어들이 빅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IoT 산업의 발달로 엄청나게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나 로그 데이터, 영상, 음성 등의 데이터를 담아놓을 클라우드 기반의 하둡 등이 빅데이터 저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저장소에 쌓여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입니다. 데이터 분류와 분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의 AI 학습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추출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유통 채널이 필요합니다. 오픈 API는 유통 채널 제공 관련 인증, 인가, 그리고 유량 제어, 과금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데이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경제 활동으로 데이터 산업의 선순환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을 좀 더 들여다보면 쌓여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지 분석 기획을 하고, 그리고 분석 모듈과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전처리와 분류, 학습 등의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분석 개발을 수행하게 되고요. 분석 결과로 도출된 모듈을 서비스로 이식한 뒤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학습한 내용에 맞게 분류가 잘 되는지, 과적합 등은 없는지, 있다면 앞서 반복한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일정 수준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활용 가능 사례를 예를 들면, 사용자 건강 상태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 위협 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온도나 습도 등과 관련된 작물의 재배 관련 데이터를 IoT 센서 기반으로 수집 분석해서 작황 예측을 통한 온실 온도 제어를 자동화하도록 한다든지, 개인정보 활용 사례로 모바일 결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사용자의 쇼핑 패턴을 찾고 개인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 성공의 키 포인트는 기존 서비스에 신기술을 융합해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산업 분야에 맞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선별 노하우를 함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활한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유연한 인프라 구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 한 기업에서 하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 각 분야에서 노하우가 축적된 데이터 전문가와 그리고 기업들의 공유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인젠트는 변화하는 데이터 산업 기술 트렌드에 대응을 해서 데이터 보유 기업 및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그리고 보안 등의 각 분야 전문 기업들과 협력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젠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IT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인젠트만의 기술력에 데이터 그리고 AI를 더해 한층 더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품질과 성능이 인증이 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창 오른쪽 상단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설문이고 짧은 개수의 문제이니 많은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설문조사 안에서 상담 신청이라는 부분에 참여를 해주시게 되시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찾아가시길 바라고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소개되었듯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모두가 해당하는 이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성공 전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기서 먼저 골라서 해보자면, 예, 마이데이터 사업과 함께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법적인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종우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박빙규 이사님, 아까 초반에 가명 데이터 등과 같이 데이터의 구분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마이데이터 사업과 함께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법적인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 예. 금융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한 그 규정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명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를 해서 승인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인데, 일단은 그 가명 데이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가명 데이터와 그리고 개인이 누군지 그 주체를 못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뭐 익명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미리 그런 그 가명 데이터나 익명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업을 하겠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마이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약 관계 등을 대행해 주시는지 대략적인 일정 및 가격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젠트는 마이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적인 그 어떤 뭐 계약 관계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뭐 상품을 모델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젠트는 솔루션 기업이고, 그리고 주로 유통 쪽에 오픈 API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그 역할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 같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이제 K다, 크다, 그쪽 그 협의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 솔루션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뭐 처리들은 저희도 같이 이제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모델을 이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문의를 주시면 같이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파트너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오픈 API가 필수적인데요. 그 오픈 API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그런 업체로서 인젠트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계약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도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크다 아까 말씀해 주신 크다 협의체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뭐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젠트에서 진행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관련 APIM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세션을 통해서 그 레퍼런스, 저희 구축 사례를 몇 가지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축 사례로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보통 그 오픈 API 시스템 구축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례 중에 일단 한국신용정보원은 현재 제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도 그 중개 플랫폼에 지금 이제 금융기관 연계나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공공기관 행안부의 이제 행정정보 공유 센터하고 연계해야 되는 그 뭐 역할들은 현재 그 기관 연계 FEP 시스템 쪽에 업무를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일부 착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금융기관 쪽을 이용기관으로 해서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관 연계 쪽 시스템에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전문 자체가 이미 있는 것들은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추가되는 뭐 그 메시지 전문이다라고 하면 아마 대외 기관 연계 쪽에 뭐 전문을 추가해서 구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제 신용정보원 그 관련된 중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저희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해서 일단 금융기관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간에서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지금 프로젝트를 보안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맞추는 그런 작업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이나 뭐 그 공공 쪽 그런 사업 외에도 일반 이제 대기업 LG 쪽하고도 마이데이터 사업 플랫폼 사업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코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설문조사에 대한 그 짧게 15초, 30초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특히나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인젠트가 후원하는 전자신문 12월 CIO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